화이트나 이동의 일승연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남욱 변호사, 어제 새벽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죠? 그렇죠. 체포영장이 이미 있었고요. 비행기에 내린 게 한 5시 정도 됐는데 그 직후에 바로 신병이 확보가 됐습니다. 뭐 주요 내용은 특경가법, 그러니까 배임죄하고 뇌물공여 약속죄 등으로 체포가 됐고 직후에 검찰청에 가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남욱 씨가 JT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했다. 네. 내가 뭐 트라이를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 네, 뭐 씨알도 안 먹히더라. 씨알도 뭐 안 이렇게 먹히더라.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사실 그분과 관련해서 말이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일단 JTBC에서 처음에 그분이라고 지칭했을 때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분은 그분만이 알겠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당시에는 좀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혹시 이거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S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김만배 씨가 뭐 이재명 지사를 뭐 그분이라고 지칭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또 귀국편에 같이 탑승했던 JTBC 기자한테는 다시금 이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석해서 이 사람은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제일 밀접하게 보고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앙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 그분은 정치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교적 뭐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거 확실하냐, 뭐 단언할 수 있냐, 뭐 굉장히 공세를 펼치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물러섰지만 뭐 말을 약간 좀 바꾸긴 했지만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녹취에 등장한다는 그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볼 땐 이재명 지사를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남욱 씨는 또 수익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200억 정도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던데 이건 뭐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수익금 자신이 지금 이익을 얻은 게 한 5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천억 이상 중에 되는데 500억은 썼고, 예, 썼고 비용으로 썼고, 네, 자기가 썼고 그 중에 자기가 이익을 얻은 것 중에 한 500억 정도는 썼고 나머지 절반 중에 한 300억 정도가 부동산에 있고요. 그리고 한 현금이 200억 정도 되는데 요거는 좀 기부를 하겠다. 아마 요거 좀 재판하는 과정에서 좀 배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뭐 보입니다. 감옥에는 안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플리바게닝 제도는 없는데 뭘 노리는 것 같냐면 검찰 예.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내가 범죄 수익을 다 뭐 기부하겠다라고 하면 검찰이 뭐 기소 여부를 저울질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기소는 아마 수순일 겁니다. 체포 영장까지 발부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인신을 구속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는 당연히 할 거고 그렇다면 뭐 검찰이 공판에 넘긴 이후에 구형량에서 뭔가 참작을 할 수는 있는데 구형량이라는 것은 검찰의 의견 개진에 좀 불과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을 구속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재판에 넘겨질 것까지 염두에 두고 뭔가 양형 이런 부분에서 좀 참작을 받으려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전 기자가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네. 그 이 남욱 변호사 건도 기각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어느 정도 조사가 됐는지 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봤을 때는 전 반반 같거든요. 무조건 발부될 거라고는 조금. 왜냐하면 김만배랑 지금 닮은 꼴입니다. 예. 범죄 사실은 두 가지 같아요. 배임죄는 초과이익 한수 규정했던 거 유동규랑 지금 같은 것 같고요. 예. 공범으로. 뇌물 공여 약속이라는 게 700억 주겠다. 녹취록 보고 지금 하는 소리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간 돈이 한 4억 정도 수표 뭐 현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데 그거는 김만배도 똑같이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예. 다만 이제 좀 다른 부분은 35억 뭐 유원홀딩스 돈이 갔던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혐의가 소명이 된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은 영장의 발부 사유로 될 수 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만배 씨가 기각 난 것도 그렇고 네. 이 배임이나 뇌물인데 네. 뇌물은 이제 녹취록 따라가는 거고요. 뭐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에서 네. 배임 가지고는 사실 혐의 입증하기 쉽지 않고 네.
그러면 뇌물을 줬다. 그러면 그 뇌물을 줄 상대가 뭐 이재명 아니면 유동규쯤 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흘러가는 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고 네. 유동규 씨한테 줬다는 것도 지금 녹취록에만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표는 남욱 변호사 책상에서 나왔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들끼리 돈잔치했다. 이걸로 끝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예. 있고요. 아마 오늘 유동규 씨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다는 거에서 예.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 예. 이게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다는 건 애초에 영장이 발부될 당시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사정에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붙잡아둬야 된다고 본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당시 유동규 씨 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 적시됐던 3억과 5억 총 8억인데 이 5억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자금인데 뇌물 성격이라고 김만배로부터 받았다는 돈인데 검찰이 말을 바꿨죠. 처음에는 현금 1억과 수표 4억이다라고 했는데 이 4억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4억인지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예. 어쨌든 일치되는 금액의 수표가 발견됐으니 이 수표 4억이란 게 유동규한테 흘러간 게 맞아? 라고 당연히 꼬리표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이 나중에 김만배 씨 영장에서는 검찰이 말을 바꿔서 이게 사실은 현금 5억이었다. 현금으로 바꿨죠. 그랬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래서 법조계 이제 변호사분들 중에서는 그렇다면 좀 더 실체가 드러난 건 이런 위례신도시와 관련한 3억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최소한 그래도 뭔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유일하게 조금 나온 거는 유동규한테 흘러갔다는 돈인데. 네. 돈이죠. 예. 근데 뇌물이라는 거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다 처벌되니까. 맞습니다. 그럼 김만배는 왜 영장이 기각이 됐느냐? 김만배 같은 경우는 뭐 약속이거든요. 아, 뇌물공여 약속죄도 있어요. 약속, 수수 뭐 다 범죄가 되긴 하는데 누가 그 약속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구속되는데. 그러니까 그 녹취록만 지금 따라다니다 보니까 엉뚱한데 지금 결론을 혼자 잡은 거예요. 그 녹취록 자체도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결국 약속죄를 아니면 뇌물 공여죄라든지 수수죄 만들려고 그러면 현금을 좀 쫓아가야 되거든요. 예. 결국 돈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도 좀 수사가 조금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남욱은 구속영장을 아직 청구는 하지 않았죠. 네, 아직 충분하지 48시간이니까요. 예, 오늘 할 것 고민하고 같습니다. 있을 거고 유동규 구속 적부심은 기각이 된 상태고 네. 구속 여부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것 같고 네. 남욱 변호사가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요. 그렇죠.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50억 클럽 7명이죠. 그래서 토탈 350억. 아마 이것도 정영학이 제출한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요거 관련해서 2명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전달된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지금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2명 중에 1명이 곽상도 의원 같습니다. 예. 그 방법이 이제 퇴직금 식으로 아들한테 주는 식으로 준 거 아니냐. 그 나머지 1명도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욱 이야기는 김만배가 7명한테 50억씩 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네. 본인이 돈을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57, 35, 350억이 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2명한테만 줬을 것 같다. 그럼 나머지 250억 행방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말뿐인데 말 뿌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럼 몇백억이 되는 돈이 흘러갔다면 이게 아무리 현금이어서 꼬리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단계에서는 포착이 될 가능성이 예. 많거든요. 너무 뭉칫돈이라. 예. 근데 지금 그 실체에 잘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는 뭐 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말 따라가다가 특히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런 전력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녹취록 따라가다가는 지금 하나도 될 게 없다. 그 말 350억, 700억 주기로 했던 거 그 말뿐이 바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부인해버리면 입증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거 50억 얘기도 지금 맞는지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만약 이것만 믿고 가다가는 또 영장이 기각되거나 나중에 기소도 못하는 상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영장이 기각된다면은
특검론에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영장을 뭐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아마 청구를 할 것 같긴 한데 어제 새벽에 귀국했으니까 인신을 붙잡아둘 수 있는 게 체포 영장의 근거에서는 48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르면 오늘 밤에 영장을 청구할 것 같은데 수사가 과연 무르익었을 것인가? 이 진술 뭐 키맨이다라고 지목되고 있지만 본인의 진술만 하고 뭔가 구체적인 물증을 남욱 변호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 이 수사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영장 청구는 아마 검찰이 할 텐데 만약에 기각된다? 당연히 특히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 의지가 있냐, 능력이 있냐라고 거론하면서 특검 더 강하게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습니다. 재청구하겠죠 뭐. 예, 재청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영장이 한번 기각되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냐, 이게 의지가 없어서냐, 능력이 없어서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김호수 총장이 영장 재청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고 수사팀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이 수사팀과 지휘라인 간에 또 뭐 불협화음이 있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수사팀의 의지로 또 재청구를 할지 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핵심 인물들의 조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두 분 앞으로 수사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시작 자체를 이 4명이죠. 유동규는 지금 구속이 돼 있고요. 정영학도 있고 이 4명을 다 분리해서 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서로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재수의 이론이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서 다시 추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영학 얘기로 해가지고 유동규 먼저 구속을 하고 유동규 중에 절반 한 5억 원 또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걸 통해서 김만배를 하니까 또 기각이 돼버렸고요. 뒤늦게 남욱이 왔는데 남욱은 정영학하고 어느 정도는 또 이해관계 일치하는 것 같고요. 수사가 많이 꼬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목소리 말 따라가지 말고 돈을 좀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 사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곽상도 이런 거예요. 그 돈 나왔잖아요. 50억. 그런 거를 먼저 따라가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나. 언론에 이런데 자꾸 몸통이니 뭐니 딴소리 자꾸 거기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좀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크게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는 뇌물, 하나는 배임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뇌물과 관련해서 뭐 여야 정쟁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가 무엇인가? 그것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것. 예. 그리고 전방위적인 법조계 로비라고 지칭할 만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그 전직 고위 검찰 대법관 출신들이 거의 박근혜 전 정부 인사들이라고 칭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거. 예. 이게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입니다. 예. 그리고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했지만 배임이 되려면 애초 설계 당시에 민간으로 넘어갈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배당되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 민간으로 가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러니까 뭐 2대8 내지 3대7 이런 어떤 배분, 비율대로 나누는 형식대로 해봤더니 민간에서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 이자로 다 나갔다. 다른 비용 명목으로 나눌 파이 자체가 없다. 라고 하면서 수익 배분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파이 자체를 여러 명목으로 줄이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성남시에 귀속할 수 있는 액수를 한도를 정해서 딱 최소한을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구조에 맞게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뭔가 고의로 본인의 업무에 이렇게 반해서 업무를 처리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을 할 수 예. 있을지. 그래서 지금 검찰이 능력이 없다,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 사건 자체의 실체가 예. 용두삼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저도 동의하는데 네. 이 곽상도 아들한테 건네진 50억은 일단 검찰은 뇌물로 보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 압수수색 됐겠죠. 근데 지금 다른 아까 장유미 변호사 이야기한 법조인들한테 준 뭐 50억 네. 만약에 더 갔다고 하면 이걸 뇌물죄라고 처벌하기는 어렵잖아요. 무슨 뭐 대가성 찾아내야 돼요. 작가성 찾아야 되니까 네.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기본입니다. 돈이 간 걸 찾아낸 다음에 돈 간 게 있으면 왜 이 돈이 갔는지 추궁하고 그리고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면 그렇죠. 뇌물죄로 갈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지금 엉뚱하게 지금 가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장 변호사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겠다. 그게 이 사람들끼리 그냥 돈잔치 한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자기들끼리 돈잔치 하면서 50억씩 7명을 줬다. 그러면은 유동규한테 가는 건 뇌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유동규한테는 50억에 왜 10분의 1만 줬느냐. 이상하죠. 뇌물이면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정상인데. 700억은 줘야죠 최소. 자기들끼리는 50억씩 나눠 먹고 왜 뇌물 줘야 되는 사람한테 조금밖에 안 그러니까 이게 줬는데.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게 왜 그러냐면 자꾸 언론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자꾸 아하. 이 자기 바람을 수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말고 뭐 뒤에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끼기 때문에 엉뚱한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수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어제 국감장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네. 사실 이것도 타임라인 보면은 이게 논란이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논란이 됐어요. 바람 또 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 고문 변호사를 했고요. 2020년 그렇죠. 12월 1일부터. 예. 부터 한 5,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법무법인, 법무부 장관 이런 걸, 검찰총장 이런 걸 하면서 차관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만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하면서 얼마 돈을 받았냐가 중요할 거예요. 예. 김호수 총장은 봉사 차원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월 30만 원 받았다고. 예. 사실은 이 정도 되는 거물급 법조인이면 더 많이 받죠. 예. 저 같은 사람은 30만 원 정도 받아도 말. 저도 성남시에 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30만 원이면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만약에 3천 정도 받았다, 300 이상 받았다. 뭐 그러면 뭐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시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요. 이재명 시장이 2018년 3월에 퇴임했는데 상관이 없어 지금은. 2020년 12월에 그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고 이거를 엮는 건 좀 무리가. 바람이죠. 뭐가 찾아보니까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거 자꾸 이런 걸 끼버리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돈도 안 맞고 시기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어제 김호수 총장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밝혔어요. 봉사 차원에서 했던 건데 이걸로 지금 하는 거는 상당히 억울하다. 그리고 뭐 한 1,300 정도 성남시 공사 수임료 받은 거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관련 있는 거 아니냐고 뭐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장부에서 보기 어때요? 저는 그래도 뭐 꼬투리라도 하나 안 집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시 자치구의 자문 변호사를 하면 자문료 자체는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그거를 수임을 하는 루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감내하고 자문 변호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대선 국면에서 대선 주자가 거론되는 사건인데 검찰총장이 어쨌든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몸담던 성남시장의 고문 변호사를 물론 이재명 지사가 있었던 시점은 아니긴 하지만 뭔가 했다면 그냥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외형적으로라도 거리를 좀 두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스탠스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은 합니다. 뭐 검찰총장이야. 작년에 뭐 하천대유가 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예. 그래요. 자, 근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 있었던 예. 사건인데 이것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여기 관여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남 화천대유 사건 2014-15년이고 부산저축은행 2011년 사건인데 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가 이제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었는데 예. 그때 대장동의 PF로 1,100억 원이 대출이 일어난 부분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A 씨라고 편의상 지칭을 하면 이 A 씨가 그 당시엔 입건되지 않고 그냥 참고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A 씨가 김만배 씨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보통은 참고인 지위에 있으면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고 혐의를 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까지는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 선임했던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입니다. 예. 그렇다면 주임 검사 윤석열 그리고 이 박영수 특검 변호사 여기서 사실 종결이 됐다면 더 의혹이 안 불거질 수도 있는데 네. 이 A 씨 실제로 한 4년 뒤인가 5년 뒤에 1,100억 원 PF 대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일으켰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됩니다. 왜냐하면 뒷돈 한 10억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또 인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수사에
포인트가 맞춰졌다는 부분은 부산저축은행의 배임, 그러니까 막 법인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맡긴 돈으로 사실 소상공인이나 이게 상인인 분들이 많이 이제 그렇겠죠. 돈을 맡겨놨던 데인데 막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다 까먹었죠, 그 돈을. 그렇다면 그 부분이 더 초점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 내가 뭐 업무를 뭐 방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수상한 지점이 분명히 있죠. 박영수와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가진 의혹들이 제기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뭐 프레임 전환 성격이다 이렇게만 맞받아칠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만배 이름도 등장한다면서요?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걸 갖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또 바람이 또 끼어들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2011년도에 등장인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전혀. 예. 최저경이 나오고 그럼 중간 점선이 이제 실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실선이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윤석열 후보가 뭐 관여했다든가 뭐 일부러 봐줬다든가 전혀 그런 게 아직 없는데 없죠. 그런 전혀 건 없죠. 없죠. 등장 인물이 지금 여기랑 겹치니까 여기 했던 사람들이 그거 이 사람들 뭐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네.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각자 진영에서 바람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연결고리는 아직 아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10년 전 사건이니까 이거를 다시 뭐 재조사 수사는 못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재조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혹시나 당시 이제 중수이과장인 윤석열 당시 이제 검사가 어떻게 무혐의를 하게 됐고 특히 이 대장동 관련해서 남욱이나 그 조모 씨 왜 봐주게 됐고 왜 불기소나 무혐의로 빠졌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적 사건과 연결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일단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가 예. 민주당에 구성이 됐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입니다. 예. 본인이 정치 선언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정권의 무자비한 자신을 향한 탄압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탄압이 아니라 정당한 징계, 나아가서는 오히려 면제까지 해도 무방했을 정도의 어떤 위법 사실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명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예. 상당히 상세하게 설시를 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한 100쪽이 넘는 판결문을 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드러났던 비위 사실, 판사를 사찰한 부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채널A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부분.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그거 녹취에 나오는 거 한동훈 아니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면서 감찰을 굉장히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예. 그런 부분들. 그런 게 그렇다면 대검에 윤석열 전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이 그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 부분은 사실 고발사주 의혹과도 연결된 부분입니다. 민주당으로선 당연히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으로선 당연하게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 고발 사주권 관련해서 오늘 밤이죠. MBC PD수첩에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녹취록 원본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뭐 이제 거기 지금 이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계속 예. 언론 기관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는 나름 들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해봤는데 예, 이름 나옵니다. 저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여러 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웅 의원이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도 뭐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늘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송이 나오고 나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조금 고심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파급력이 크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지원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